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6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보되는 것들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꼭 필요하신 분들 제목에 제가 명시를 해드렸다 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태양광 사업자분들이 연배가 높으시다 보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시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현물 시장 금액이 6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물 시장 REC 금액이나 장기거래 계약 시장 REC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겠죠. 다만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랬던 시장들을 많이 봐왔다 보니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을 겪어왔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올라가면 같이 좋아하면 되는데 내려갔을 때 누군가 손해를 입거나 손실을 입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매매 시장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태양광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태양광이 지금 킬로와트당 뭐 3만 원대, 뭐 300원대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보를 좀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S&P만 평균가가 340원대가 나옵니다. 제주도에 뭐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고도, 제주도의 발전량이 더 많지 않음을 감안하고도 수익성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S&P 영향이겠죠. 순환단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육지 같은 경우도 평균가가 193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기에 S&P까지 더하면 뭐 25,000원, 250원 이상이 판매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것과 유지되는 것은 다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인버터 변경권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2010년 이전에 준공된 것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준공된 것들도 12년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버터 교체권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인버터 교체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인버터를 사는 가격은 너무 저렴하게, 가격들이 많이 예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교체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점검사를 다시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검사를 다시 받으려면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고, 공사계획 신고를 다시 해야 되고, 사용점검사 신청을 해야 되고, 시험청구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증받은 인버터의 경우에 간편하게 교환이 가능하고 전기안전공사에 도면만 넣어줌으로써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태양광 관련 협회들 쪽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2017년 이전엔 전기안전공사에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정공사를 내가 다시 받겠다, 도면을 다시 넣겠다, 다시 검토를 해줘라라고 해도 저희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만든 건 좋은데 사용정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니까 관련 업무들이 너무 복잡해진 거죠. 물론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버터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증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교체를 하고 전기안전공사에 통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깰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때문에 발전 사업주들이 인버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조금 더 간편하게 교체가 되고 간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 힘이 있는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바꿔 나가야 될 텐데, 우리 태양광 쪽에는 그런 제도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붕형 태양광에 대해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저리 융자 금액들이 나오고 수익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들을 설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 SPC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민간 지붕을 임대를 해서 발전소를 준공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매매 시장으로 조금씩 나오려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발전소의 수익성만 확보가 된다면 우선 매매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붕형 태양광을 살 때 구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작업도 해봤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건물의 신용도도 좋다. 건물이 공공기관이어도 좋다. 그런데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아니면 구분지상권을 확보를 해놨다. 아니면 밑에가 경매로 날아갈 일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이 위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필수로 했고요. 임대를 할 때.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밑에와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면서 서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태양광에 화재가 번졌을 때 태양광은 태양광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공장은 공장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또는 태양광 자체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 태양광으로 인한 정션가스나 접속바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해서 공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장을 전소시켰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소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구분지상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랫부분이 또는 토지나 공장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우리 재산권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겁니다. 사업자가 태양광에 대한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태양광에서 화재가 나서 밑에가 전수됐을 때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된 사업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이상의 것들, 수십억, 수배 이상의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제가 오늘 드릴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은 사실 한번 인터넷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3년 이상 되었거나 2년 이상 되었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 인터넷 약정 계약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약정을 하면 재약정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품권 정도. 아무데나 그냥 KT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2년, 3년 재약정을 할게요 하더라도 4,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2, 3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품권은 뭐 롯데 상품권이나 신세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받아서 뭐 장 보는데 한 번씩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식사를 한 번 하실 수도 있는 비용인데 그냥 손실로 날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 KT나 LG U+를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정 기간이 끝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인터넷 통신사에 재약정을 함으로써 상품권을 하나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부가가치세 때문에 기업용으로 계약을 해놓으셨을 텐데 이 기업용
기업용 인터넷도 결합 할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랑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사용하는 인터넷이랑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가족들 이름으로 설치된 통신이나 인터넷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2만 원 이상의 지금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제약정에 따른 제약정 축하금 상품권을 하나 받으셔야 되고 결합 할인이 가능한지의 여부들을 반드시 한번 따져보셔서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제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썼다, 몇 년을 썼는데 추가 약정 할인을 받지 않고 있다, 아니면 제약정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조금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만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쪼잔하게 몇만 원 정도 가지고 귀찮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더 따져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춘다거나 아니면 상품권이나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저는 누구나 알고 계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한번 좀 챙기셔서 요금 할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서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후위기 대응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 예상은 하던 부분이지만, 태양광 산업 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나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전사의 의무매입 물량이 달라지면 REC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하반기에 우리 실생활로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없다 보니까 EPC나 SI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은 상황이 좋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태양광이 호황이다, 태양광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이 엄청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보급량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RC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들도 있겠죠. 시장은 축소되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도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발전소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장기 거래 계약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 사업을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따져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고요. 필요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것들, 인버터 교체나 이런 부분들, 리파워링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리파워링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발전소들의 인버터 교체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불필요한 비용들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설비를 개보수해서 바로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넷 요금 낮추시거나 아니면 상품권 받으시는 내용들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사소하지만 작게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바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